시간의 흐름과 인간 본성의 약점을 초월하는 부를 구축하는 것은 비밀스러운 수학 공식이나 미래 예측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심오하게 합리적이고 회복 탄력적인 사고 체계의 구축에 달려 있습니다. 찰리 먼거의 오랜 지혜와 시스템적 경호성의 원칙에서 영감을 받은 이 책은 자산 관리와 인지 심리학의 융합을 탐구합니다. 이어지는 페이지에서는 불을 잠식하는 생물학적 편향을 분석하고 투자자들이 변동성을 견뎌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신 모델을 제시합니다. 시장이 우리 자신의 심리적 결함을 반영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자본을 보호하는 첫걸음입니다. 여기서부터 지적 주권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며 규율, 인내, 그리고 오류 제거는 지속적인 재정적 자유를 위한 궁극적인 나침반이 됩니다. 진정한 부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먼저 마음속 가장 원시적인 환상을 벗어던지고 진화적으로 우리는 복잡한 글로벌 주식 시장에서 번창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라 사바나에서 생존하도록 프로그램된 생물학적 기계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찰리 먼거는 재정적 성공은 뛰어난 기술적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체계적인 어리석음을 덜 보이는 성향의 문제라고 늘 강조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가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을 사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환경이 적대적이거나 환희에 휩싸일 때 자신의 생물학적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 판단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개인이 구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어벽입니다. 자신의 사고 과정의 허점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자본을 보유하더라도 가장 큰 압박 속에서 내면의 편향으로 인한 결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 합리성으로 가는 길에 놓인 첫 번째 주요 장애물은 바로 유인 편향입니다. 이는 너무나 강력한 힘으로 아무리 정직하고 뛰어난 사람이라도 생계가 걸린 문제라면 완전히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먼거는 이발사에게 머리를 자를 필요가 있는지 절대 묻지 마라 라고 말하곤 했는데 이 격언은 금융계 곳곳에 적용됩니다. 월스트리트 분석가부터 부동산 중개인에 이르기까지 당신에게 조언을 해주는 거의 모든 사람은 당신의 장기적인 생존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유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적 회복 탄력성은 우리가 듣는 대부분의 주장이 발언자의 이익을 위해 고안된 사후 합리화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의견은 무조건 무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기본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상호 호혜를 바라는 심리는 마케팅 및 금융 전문가들이 당신의 방어벽을 약화시키고 최적의 선택을 강요하기 위해 이용하는 또 다른 심리적 요인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작은 호의라도 되갚으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압력 때문에 누군가가 계산된 친절을 베풀거나 처음에 선물을 건넸다는 이유만으로 값비싼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의심스러운 투자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투자라는 맥락에서 이러한 취약성은 공손함을 트로이 목마처럼 이용하여 우리의 자본을 노리는 조종자들에게 쉽게 넘어갈 수 있게 만듭니다. 합리적인 사고 체계는 이러한 사회적 압력에 대한 의식적인 방어벽을 포함해야 합니다. 즉, 개인적인 상호작용과 사업적 논리를 구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제안하는 사람이 매력적이거나 호의를 베풀었더라도 저 좋지 않은 제안에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재정적 주권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일관성 편향과 몰입 편향은 우리가 이미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거나 이전에 자원을 투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잘못된 투자에 계속 매달리게 만드는 함정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인지 부조화를 두려워하며 처음에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차라리 실패를 택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새로운 증거에 직면해서도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취약성의 핵심입니다. 멍거는 매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이디어를 폐기하는 습관을 들였는데, 이는 일종의 정신적 위생 관리로서 시스템이 적응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만약 친구나 동료 앞에서 어리석어 보이기 싫어서 투자를 옹호하고 있다면 이미 합리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서 진 것입니다. 시장은 당신의 과거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며 미래를 지키고 싶다면 당신 또한 과거의 약속을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시기와 질투심은 어쩌면 고통과 잘못된 재정적 결정의 가장 어리석은 원천일지도 모릅니다. 타인의 성공을 따라잡기 위해 무모한 위험을 감수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멍거의 심리학에서 시기는 다른 악덕과는 달리 적어도 순간적인 쾌락을 주지 않는 절대적인 죄악입니다. 자신보다 재능이 부족한 사람이 더 빨리 돈을 버는 것을 보는 것은 자신의 감정적 회복력을 시험하는 진정한 시험입니다. 타인의 성공이 자신의 위험 감수 수준을 결정짓도록 내버려 둔다면 당신은 부를 얻는 열쇠를 운과 시장의 변덕에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재정적 독립은 타인의 성공과 환희를 관찰하면서도 거기에 동참해야 한다는 강박감을 느끼지 않는 냉철한 능력을 포함합니다. 이 당신의 유일한 경쟁 상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따르는 당신 자신의 능력입니다. 가용성 편향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거나 최근에 들은 정보에 지나치게 중요성을 부여하게 만들고 과거 데이터와 장기적인 통계를 무시하게 합니다. 이러한 인지적 한계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낙관론이나 지정학적 사건에 대한 갑작스러운 공황과 같은 당일 뉴스에 과잉 반응하게 됩니다. 회복 탄력적인 투자자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고 경제사를 심층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이러한 경향에 맞서 싸우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지 못한 관점을 얻습니다. 극단적인 사건은 드물지만 불가피하며 오늘날의 뉴스는 5년 후에는 무의미해질 것이라는 점을 이해함으로써 복리 이자를 파괴하는 충동적인 결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단지 시끄럽고 최근의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중요하고 영구적인 것에 집중하는 데 있습니다. 대조 편향이란 방금 평가한 최악의 투자 옵션보다 약간 나은 투자라는 이유만으로 나쁜 투자를 좋은 투자로 인식하게 만드는 현상입니다. 사기꾼이나 하급 영업사원들은 이러한 수법을 이용해 우리의 인식을 조작합니다. 먼저 터무니없이 비싼 제안을 제시하여 두 번째 제안이 싸게 느껴지도록 만드는데 사실 그 제안 역시 고평가된 상태입니다. 포트폴리오 설계에서 이러한 편향은 시장 침체기에 평범한 자산을 매수하게 만드는데, 이는 단순히 한 달 전보다 싸다는 이유만으로 진정한 내재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매수하는 경향으로 이어집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과거 가격이나 임의적인 기준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각 투자 기회를 절대적인 가치와 자신의 전문 분야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회복 탄력성은 가치 체계가 내재적이고 견고해야 하며 시장이 매일 던지는 대조 전략에 휘둘리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권위 효과는 우리로 하여금 전문가나 유명 인사를 맹목적으로 따르게 만들고 비판적 사고에 대한 책임을 값비싼 정장을 입었거나 명망 있는 학위를 가진 사람에게 전가하게 합니다. 멍거는 학계와 금융 전문가들을 항상 날카롭게 비판하며 그들의 이론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쓸모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위자가 안전하다고 장담한다는 이유만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시스템에 자신의 재산을 맡기는 것은 극도의 취약성을 초래합니다. 역취약성을 갖추려면 논리와 현실의 기본 원칙에 비추어 타인의 주장을 검증할 수 있는 자신만의 정신적 모델 격자를 개발해야 합니다.
10살짜리 아이에게 설명할 수 없는 투자 이론은 절대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진정한 권위는 사회적 지위나 학력이 아니라 증거와 결과에서 나옵니다. 지나친 낙관주의와 통제력에 대한 환상은 우리가 평균보다 운전도 잘하고 투자도 잘하고 운도 좋다고 믿게 만들어 필요한 안전장치를 무시하게 합니다. 이러한 생물학적 오만함이 바로 금융 거품이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커지다가 결국 파괴적인 위력으로 붕괴되는 원인입니다. 심리적 회복 탄력성은 냉철한 현실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최선을 바라면서도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합니다. 성공의 운이 작용하고 미래는 본질적으로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낙관에 빠져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방어 체계를 구축하게 만듭니다. 과신은 파멸의 전조이며 지적인 겸손은 생존의 토대입니다. 세계 경제처럼 복잡하고 변동성이 큰 시스템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절대 가정하지 마십시오. 롤라팔루자 효과는 멍거가 만든 용어로 여러 심리적 편향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여 저항하기 거의 불가능한 집단적 비합리성의 힘을 만들어내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이는 사이비 종교, 뱅크런, 주식시장 광풍에서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사회적 압력, 경제적 유인,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결합하여 인간의 판단력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궁극적인 방어책입니다. 롤라팔루자 효과가 형성되는 시점을 파악할 수 있다면 군중이 벼랑 끝으로 떨어지기 전에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취약성은 단순히 개인적인 실수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시스템적 폭풍을 인식하고 그 경로에서 벗어나 안전한 위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합리성은 매 세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반복되는 집단적 광기의 바다에서 당신을 지켜주는 닷과 같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호기심은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한 회복 탄력성 도구 중 하나입니다. 단, 그 호기심이 시장의 덧없는 소음이 아닌 현실의 근본 법칙을 이해하는 데 집중될 때 말입니다. 멍거는 끊임없이 사물의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호기심. 많은 사람은 대중보다 훨씬 앞서 이상현상과 기회를 감지할 수 있는 정신구조를 발달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것을 멈추고 지배적인 합의를 절대적인 진실로 받아들일 때 지적 취약성이 발생합니다. 심리학, 공학,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통합하는 다학제적 호기심을 기르면 편협한 전문가들을 마비시키는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인지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호기심 많은 마음은 끊임없이 배우며 지식의 복리 효과를 통해 축적된 학습은 가장 가치 있고 인플레이션에 강한 자산이 됩니다. 제 손실 회피 편향은 진화적 본능으로 동일한 이득을 얻었을 때보다 재정적 손실의 고통을 2배 더 강하게 느끼게 하여 중요한 순간에 우리를 마비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 편향은 극도의 취약성을 초래하는데 손실을 인정하는 데서 오는 감정적 고통을 피하기 위해 결코 오지 않을 반등을 기대하며 폭락하는 자산에 매달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회복 탄력적인 투자자는 손실을 개인적인 상처가 아닌 데이터로 인식하도록 마음을 훈련하고 자본은 단순히 자원 배분을 위한 도구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투자 논리가 타당하지 않다면 그 돈을 계속 보유하는 기회 비용은 실수를 인정하는 고통보다 훨씬 큽니다. 이러한 생물학적 장벽을 극복하려면 거의 기계적인 훈련이 필요하며 과거의 매입 가격이 아닌 미래의 예상 가치를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것에 과잉 반응하는 경향은 금융유행이나 인기 있는 암호화폐가 실질적인 내용 없이도 수백만 명의 관심과 자본을 끌어모으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주의 깊게 살피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는데, 이는 집단 내의 위험을 감지하는 데 유용했지만 자산 관리에는 치명적입니다. 심리적 반취약성은 인기 있는 것에 대한 선택적 맹점을 개발하고 가치 있는 것에 집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멍거는 항상 주변의 소음을 무시하고 재무제표와 경제적 해자의 질에 집중하는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만약 투자가 성공하기 위해 대다수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취약합니다. 진정한 분은 종종 사회적 주목과 선정적인 헤드라인의 화려함에서 벗어나 조용히 쌓아 올려집니다. 너 사후학증 편향이란 어떤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그 사건이 처음부터 완전히 예측 가능했다고 믿게 만드는 현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에 대한 잘못된 안도감을 심어줍니다. 이 편향은 시장에서 우연과 불확실성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게 만들고, 이번에도 예측할 수 있었어 라는 착각에 빠져 다음번에도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게 만들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회복 탄력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일련의 무작위적인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과거의 성공은 실력뿐 아니라 운에도 기인했을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따라서 장기간의 연승 행진 후에도 안전장치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제 일어난 일을 아무리 쉽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는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경기 순환 속에서도 살아남는 투자 시스템의 기반입니다. 알코올 및 약물 남용에 대한 반응 경향은 멍어가 도덕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재정적 정신적 생존을 위한 순전히 논리적인 근거에서 냉혹할 정도로 심각하게 다룬 문제입니다. 합리적인 판단력은 미묘한 균형 상태인데, 화학적 의존성은 이 균형을 영구적으로 파괴하여 판단력 저하로 수십 년간 쌓아온 불을 단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중독으로 인한 생물학적 취약성은 우리가 필사적으로 피해야 할 파멸의 위험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회복 탄력적인 시스템을 위해서는 핵심 작동기인 뇌가 항상 최적의 상태로 작동해야 합니다. 온갖 방해 요소와 손쉬운 도피처로 가득한 세상에서 금주와 명료한 정신을 유지하는 것은 엄청난 경쟁 우위입니다. 개인 생활에서의 절제는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에도 직결됩니다. 이 한 영역에서 통제력을 잃으면 필연적으로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미쳐 전체적인 역량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대표성 편향은 확률과 통계의 기본 법칙을 무시하고 과거의 다른 사건들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기준으로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지난 3년간 급속도로 성장했다면 우리는 그것이 그 회사의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평균 회귀가 금융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반취약성은 표면적인 모습 너머를 보고 실제 데이터와 근본적인 인센티브 구조를 분석하도록 요구합니다. 미래가 최근 과거의 거울일 것이라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변화만이 유일한 상수라고 생각하십시오. 선형적 추세를 불신하고 변곡점을 찾음으로써 대표적인 이야기가 무너지고 현실이 강력한 교정력을 가지고 나타날 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스트레스 영향 경향은 아무리 철저하게 세운 계획이라도 압박이 가중될 때 실패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분비를 촉발하여 전두엽 피지를 흐리게 하고 본능적인 투쟁 도피 반응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취약한 투자자는 레버리지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끊임없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시장이 폭락할 때 최악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복 탄력성을 갖추려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가격 변동에 동요하지 않을 만큼 충분한 안전 마진을 유지하도록 삶을 설계해야 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에도 침착하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위대한 자본가들이 피바람이 몰아치는 상황에서도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비결입니다. 만약 당신의 투자 시스템이 끊임없는 불안감을 유발한다면 문제는 시장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적, 재정적 구조의 취약성일 가능성이 큽니다. 권위 편향은 미신적 경향에 의해 더욱 심화되는데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고와 재무제표 분석이라는 고된 작업을 피하기 위해 마법 같은 패턴이나 비밀 공식을 가진 구루를 찾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월스트리트의 예언자를 찾고 정직한 불확실성보다 거짓된 확신을 선호합니다. 반취약성은 미신과 개인 숭배를 완전히 거부하는 데서 비롯되며 경험적 검증과 확고한 논리에 기반합니다. 멍거는 우리 스스로 분석가가 되어 거시경제 예측을 불신하고 기업의 가치와 경영의 질과 같이 알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외부의 무언가를 믿어야 할 필요성을 없애면 순전히 확률적인 세상에서 마법의 나침반을 찾는 사람들의 기만과 조작에 취약해지지 않게 됩니다. 박탈 오류 경향이란 이미 가지고 있던 것 또는 거의 가질 뻔했던 것을 잃었을 때 그것을 되찾기 위해 과잉 반응하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을 감수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도박꾼이 밤의 마지막 베팅에서 손실을 만회하려 하거나 투자자가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해 하락하는 주식의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것과 같은 증후군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치명적인 취약성의 원인이 됩니다. 반취약성은 손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상황이 바뀌었을 때 과감히 물러설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자본은 도구이지 트로피가 아닙니다. 일부를 잃더라도 중요한 것은 남은 자본을 보호하고 최선의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시장에 대한 복수 욕구는 더 빠르고 고통스러운 파멸로 이어질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감각 연상 경향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성공을 호화로운 사무실이나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과 같은 무관한 요소와 연결짓고 이러한 것들이 부의 부산물이 아니라 원인이라고 믿게 됩니다. 견고하고 회복력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전에 부의 겉모습을 흉내내려고 할 때 취약성이 발생합니다. 멍거와 버핏이 수십 년 동안 같은 소박한 집에서 살아온 이유는 사치가 자본을 소모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방해 요소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쓰지 않은 돈, 행사하지 않은 선택, 그리고 누구에게도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자유입니다. 소비와 성공 사이의 연관성을 끊음으로써 사회적 압력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중요한 단 하나의 목표, 즉 영원한 생존의 논리 아래 끊임없이 부를 증식하는데 모든 자원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적대적 상호성 편향은 감사의 파괴적인 반대 개념입니다. 이는 공격에 대해 동일하거나 더 큰 규모의 공격으로 대응하려는 생물학적 경향으로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종종 막대한 소송 비용과 가격 전쟁으로 이어져 관련된 모든 사람의 가치를 파괴합니다. 멍거는 분노나 복수심이 재정적 결정을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극도로 취약한 상태이며 비용 편익 분석을 흐리게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회복 탄력적인 투자자는 전략적 무관심을 실천합니다. 파트너가 배신하거나 경쟁자가 불공정하게 행동하더라도 그들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값비싼 감정적 만족을 추구하기보다는 자본과 시간 손실을 최소화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마음의 평화는 단순히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 경제적 자산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통해 당신은 자본 창출에 집중할 수 있고, 경쟁자들은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갈등에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새로움에 대한 호기심은 우리를 뉴에이지 오류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이 오류에 빠지면 파괴적인 기술 변화로 인해 전통적인 경제 법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게 됩니다. 잘못된 호기심은 검증된 경제적 해자를 버리고 무한한 성장을 약속하는 적자 스타트업을 쫓게 만듭니다. 그러나 반취약성은 인간 본성과 회계의 근본 원리가 불변한다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멍건은 항상 다음 20년 동안 변하지 않을 것을 찾으라고 촉구했으며, 무엇이 다음 대세가 될지 예측하려 애쓰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와 지속적인 경쟁 우위에 불을 기반을 두면 시대에 뒤처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피상적인 새로움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오래되고 가치 있는 것의 지속성을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단순 연상 효과는 과거의 성공이나 실패를 무관한 상황과 연결시켜 재정적 미신을 만들어내고, 이로 인해 미래의 판단력이 왜곡되는 심리적 오류입니다. 예를 들어 골프장에서 만난 친구가 추천한 주식으로 수익을 냈다면, 당신의 뇌는 골프나 그 친구를 재정적 성공과 잘못 연관지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향은 실제 인과관계 분석에서 벗어나게 하여 건전한 사업 논리가 아닌 존재하지 않는 패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게 함으로써 투자자를 취약하게 만듭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합리적인 투자자는 엄격한 귀인 분석을 통해 각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운과 실력을 구분해야 합니다. 수익을 창출한 정확한 경제적 메커니즘을 파악할 수 없다면, 그것은 우연의 결과라고 가정하고, 해당 사건이 투자에 대한 확신이나 미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적 비교 경향은 시기심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집단 구성원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느끼는 수능 편향을 낳습니다. 금융 분야에서 이는 거품을 부풀리고 공황을 악화시키는 군중 심리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취약성은 시스템적인 문제입니다. 자신의 안전이 합의에 달려 있다면 합의가 틀렸을 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멍건은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려면 장기간 바보처럼 보이거나 은둔자처럼 보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취약성은 자신의 사고방식에 대한 내적 검증을 요구합니다. 기업 분석이 타당하고 재무제표가 이를 뒷받침한다면 시장이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위협이 아니라 잠재적인 기회입니다. 진정한 금융적 자유는 투자 결정에 있어 군중의 승인을 구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시작됩니다. 무모한 낙관주의 편향이란 영웅적인 개인적 성공담에 매몰되어 기본적인 실패율을 무시하는 경향을 말하며, 이는 투자 다각화 부족과 위험한 레버리지 사용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기업가와 투자자들은 자신이 예외라고 생각하며 신규 사업의 90%가 10년 안에 실패한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반면 회복 탄력적인 시스템은 운영적 비관주의를 활용합니다. 즉, 일이 잘못될 것이고 매출이 예상치를 밑돌 것이며 비용이 예상을 초과할 것이라는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수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재정 계획을 설계함으로써 현실적인 어려움을 흡수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준비되지 않은 낙관주의자들을 파멸로 이끄는 실수들을 견뎌낼 수만 있다면 천재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신과 현실감 부족으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환경에서 생존 자체가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고통 및 결핍 반응 경향은 멍거가 스트레스 포화라고 부른 상태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는 마음이 포기하고 당장의 고통을 멈추기 위해 아무리 파괴적일지라도
손쉬운 해결책을 받아들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이러한 편향은 사람들이 작은 빚을 갚기 위해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을 헐값에 팔거나 장기적인 파멸을 보장하는 고리대금 조건을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반취약성은 위기 이전에 구축되어 이러한 극도의 취약 상태에 빠질 가능성을 제거합니다. 빚이 없고 충분한 자금을 보유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생존 본능에 따라 행동할 때에도 정신적 능력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 고통에 굴복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은 최고의 사치이며 타인의 절망을 이용하려는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입니다. 내러티브 편향은 우리가 혼돈스럽고 무작위적인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 일관성 있고 논리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도록 부추깁니다. 우리는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하는 정직한 진실보다는 오늘 주가가 오른 이유에 대한 잘 짜여진 거짓말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이야기에 대한 욕구 때문에 우리는 설득력 있는 수사로 포장된 미래 비전을 파는 사기꾼들에게 쉽게 현혹됩니다. 회복 탄력적인 투자자는 이야기 회의론자가 되어야 하며 내러티브가 숨기려는 원자료와 근본적인 동기를 항상 찾아야 합니다. 멍건은 우리에게 화려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경계하고 현금 흐름이라는 현실에 집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투자 논리가 미래에 대한 복잡한 이야기에 기반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환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실질적인 수익과 시장 지배력에 기반한다면 그것은 견고한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잘못된 권위 영향력 추종 경향은 카리스마는 있지만 실적이나 탄탄한 사고방식이 부족한 금융계 영향력자들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시대에 성공의 모습이 진정한 능력으로 오해되면서 젊은 투자자들은 빚이나 일시적인 운에 의존하여 사치스러운 생활을 흉내내는 경향이 더욱 심화됩니다. 이러한 취약성을 극복하려면 장기 지속성이라는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최소 2번의 시장 사이클을 거치면서 자본을 온전히 유지한 사람 외에는 누구의 말도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진정한 권위는 추종자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합리적인 판단력과 재정적 건전성을 유지해 온 능력에 있습니다. 인기라는 허울뿐인 소리와 축적된 지혜라는 신호를 구분하는 것은 오늘날 가장 어렵지만 필수적인 능력 중 하나입니다. 허위합의 편향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과대평가하게 만들어 극단적인 위험을 무시하고 여론이나 정부 규제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계관이 정상이라고 믿고 정치적 또는 경제적 현실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 놀라곤 합니다. 정신적 회복 탄력성을 갖추려면 우리와 의견이 다른 지적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그들의 주장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해야 합니다. 멍건은 상대방보다 더 설득력 있게 반박할 수 있을 때까지는 어떤 주제에 대해 의견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자기 도전은 우리의 사고방식이 경직되고 예상치 못한 변화에 취약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진정한 안정감은 옳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틀릴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깊이 이해하는 데서 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활용하기라는 트렌드는 비판적 사고와 엄격한 분석을 멈추고 알고리즘이나 자문객의 결정을 맡길 때 발생하는 정신 능력의 퇴화를 설명합니다. 재무제표를 읽고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는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속임수와 시대에 뒤처지기 쉽습니다. 재정적 회복 탄력성은 평생에 걸친 자기 개발을 요구하는 능동적인 훈련입니다.
멍건은 99세의 나이에도 재정적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정신적 기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들을 읽고 분석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문제로 두뇌를 자극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취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지속적인 분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적 주권을 지키는, 게으름에 빠지지 않는 정신의 산물입니다. 행동 편향은 특히 변동성이 높은 시기에 통제력을 느끼기 위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끊임없이 변경하고 개입하려는 심리적 충동입니다. 멍건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공황의 조짐이 보이면 우량 자산을 매도하거나 뒤처지지 않기 위해 의심스러운 신제품을 매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과잉 행동은 거래 비용 증가, 판단 오류, 불필요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져 취약성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반면 반취약성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강력한 경제적 해자를 가진 기업과 윤리적인 경영진을 선택했다면 시간은 가장 든든한 아군이 될 것입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충동을 억제하고 자본이 조용히 작용하도록 두는 것이 진정한 금융 마스터리의 핵심입니다. 인센티브 과잉 반응 경향은 아무리 잘 설계된 시스템이라도 날카로운 회의적 시각으로 감시하지 않으면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역사상 거의 모든 기업 및 금융위기는 장기적인 자본 생존보다는 판매량이나 단기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는 인센티브 구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회복 탄력적인 투자자는 인센티브 구조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CEO는 어떻게 보수를 받는가? 재무자문가의 보너스는 얼마인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애널리스트는 무엇에 동기부여를 받는가? 인센티브가 과도한 위험 감수를 부추기도록 설계되었다면 그 구조는 본질적으로 취약하며 결국 붕괴될 것입니다. 의사결정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상당 부분 걸고 있는 완전한 일치가 이루어진 상황을 찾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책임감 있는 참여가 있을 때 비로소 신중한 판단이 사업 실행을 이끌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앵커링 효과는 우리가 주식을 매수한 가격이나 최고가와 같은 최초 정보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만들어 현재의 내재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능력을 왜곡합니다. 주가가 100달러에서 50달러로 떨어지면 불안정한 투자자는 100달러라는 가격에 앵커링되어 50달러를 싸다고 인식하고 기업의 펀더멘털이 영구적으로 손상되었는지 여부는 살펴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경직성 때문에 많은 투자자는 손실을 제때 줄이거나 투자 기회가 위험으로 변질되었을 때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회복 탄력성을 갖추려면 주기적으로 백지 상태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즉,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그 자산을 현재 가격에 다시 매수할 것인지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답이 아니오라면 최초 매수 가격과 관계없이 포지션을 청산해야 합니다. 과거의 실수가 아닌 현재의 현실에 충실해야 합니다. 유사성 경향에 의한 연상은 두 상황이 표면적인 특징을 공유한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경제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게 만들며 중요한 2차, 3차 변수를 무시하게 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오류 때문에 투자자들은 동일한 경쟁 우위나 시장 환경을 갖추지 못한 기업에서 제2의 구글이나 제2의 아마존을 찾으려 합니다. 이러한 취약성은 심층 분석 대신 단순한 유추에 의존하는 지적 게으름에서 비롯됩니다. 멍건은 각 기업은 고유한 근본 원칙, 즉 비용 구조, 가격 결정력, 재투자 능력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주식시장 홍보 담당자들이 제시하는 손쉬운 비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진정한 성공 기업과 모방 기업을 구분하는 미묘한 차이점을 찾아야 합니다.
부는 탁월한 자산의 고유성을 이해함으로써 쌓이는 것이지, 우연에 의해 금방 틀렸음이 증명되는 표면적인 패턴을 쫓는 것으로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허위 확신 편향은 현실 세계의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고 복잡한 수학 모델이나 확실한 결과를 보장하는 전문가 예측에서 위안을 찾는 사람들의 도피처입니다. 이 금융업계는 이러한 취약점을 악용하여 위험을 제거하는 것처럼 보이는 보호된 자본 상품이나 거래 알고리즘을 판매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위험을 은폐하거나 시스템적 취약성으로 변형시킬 뿐입니다. 회복 탄력적인 투자자는 위험이 삶과 투자에 내재된 부분임을 인정하고 위험을 제거하려 하지 않고 관리하며 위험을 동맹으로 삼습니다. 불확실성을 인정함으로써 더 넓은 안전 마진을 유지하고 실질적인 방식으로 소득원을 다각화하게 됩니다. 진정한 안전은 변동성을 제거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변동성을 견뎌내고 확실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공황에 빠질 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견고한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급성 스트레스 영향 경향은 사람들이 시장 폭락 직후나 예상치 못한 악재를 접한 직후에 파멸적인 재정적 결정을 내리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뇌는 편도체 장악 상태에 빠져 수년간 축적된 논리적 추론을 무시하게 됩니다. 감정적 불안정은 자본의 가장 큰 적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정 프로토콜을 수립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거래를 금지하고 포트폴리오에 중대한 변동을 주기 전에 최소 24시간을 기다리도록 하는 미리 정해진 규칙입니다. 먼 거는 서두르면 손해를 본다는 것을 알고 항상 신중하게 거래했습니다. 의사 결정 과정을 늦춤으로써 이성적인 사고방식이 다시 통제력을 되찾고 군중 심리에 휩쓸려 최악의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확증 편향은 아마도 가장 교활한 편향일 것입니다. 확증 편향은 우리가 현재 믿고 있는 것을 뒷받침하는 정보만 적극적으로 찾고 그와 모순되는 증거는 무시하거나 신뢰하지 않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투자가 훌륭하다고 확신한다면 이 당신의 마음은 긍정적인 소식만 걸러내어 스스로의 생각에 동조하는 에코 챔버를 만들어내고 결국 위험을 간과하게 됩니다. 이는 극도로 취약한 투자로 이어지는 완벽한 조건입니다. 투자자는 눈을 감고 시면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반취약성 (anti-fragility를) 갖추려면 스스로에게 가장 엄격한 비판자가 되어야 합니다. 반대 의견을 가진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그들의 논리를 최대한 정직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반박할 수 없다면 당신의 투자는 취약한 것이므로 투자 규모를 줄여야 합니다. 진실은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당신의 재산은 지적인 안일함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가용성 대비 오류 경향은 과거에 매우 좋았거나 나빴던 기회와 현재의 기회를 비교할 때 발생하며 이때 과거 평균 수익률과 기준 수익률을 간과하게 됩니다. 만약 최근 50%의 연간 수익률을 경험했다면 10%의 안정적인 수익률은 만족스럽지 않게 느껴져 과거의 손쉬운 성공을 되찾기 위해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기를 겪은 후에는 어떤 위험도 과도하게 느껴져 고통의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에 세대를 아우르는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적인 시스템은 장기적인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삼아 희열과 우울감이 평균에서 벗어난 일시적인 현상임을 인식합니다. 과거의 경험에 얽매이지 않고 수십 년간 축적된 통계적 현실에 기반하여 기대치를 설정함으로써 복리 효과가 지속되고 번창하는 데 필요한 일관성을 파괴하는 감정적 기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매몰 비용의 오류는 우리가 이미 투자한 시간과 노력 때문에 잘못된 사업 관계, 전망 없는 직업, 실패한 투자에 얽매이게 만듭니다. 인간은 프로젝트를 중간에 포기할 때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그 변화를 필요한 수정이 아닌 개인적인 실패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재정적 회복 탄력성은 미래에 대한 실용적인 관점을 요구합니다. 이미 지출한 것은 영원히 되돌릴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순간과 다음 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멍거는 추종자들에게 낡은 생각이나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포지션을 과감히 버리는 학습 기계가 되라고 촉구했습니다. 과거의 짐에서 벗어남으로써 우리는 민첩해지고 자원을 진정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곳으로 재분배할 수 있게 됩니다. 잘못된 전투에서 항복하여 경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능력은 가장 위대한 지혜 중 하나입니다. 이 논문을 노화 경향과 판단력의 퇴화라는 말로 마무리하며 정신적 회복력이 손쉽게 얻어지고 유지되는 상태가 아니라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하는 훈련임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누적된 성공은 위험한 자만심을 낳아 우리를 정상으로 이끌었던 기본적인 생존 원칙들을 잊게 만들 수 있습니다. 100세가 넘은 멍거는 매일 독서하고 토론하며 자신의 사고방식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철통 같은 지적 훈련을 유지했습니다. 진정한 부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생물학적 편향에 대한 끊임없는 합리적 경계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통합하여 혼돈을 견뎌낼 뿐만 아니라 학습과 신중함을 통해 혼돈으로부터 더욱 강해지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면 진정한 독립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부유해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속박에서 벗어나 지혜와 안정의 유산을 영원히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